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을 찍었습니다. 출산율 0.78명이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생소한 숫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은 전년 대비 0.6명이 줄어든 겁니다. 바닥을 모르고 계속해서 추락 중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GTX, 지하철 연장,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같은 집값 띄우기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주 적나라하고 소름 끼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가 5,175만 명, 2072년엔 3,622만 명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통계청의 2027년 예상 인구는 장래 합계 출산율 추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원래 0.7명을 찍고 내년부터 반등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원래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반등을 해서 2031년 합계 출산율 1.0명을 찍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출산율이 반등할 만한 요인이 안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내수는 얼어붙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젊은 청년들이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고 심지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뗄 텐데 하늘을 도통 안 봅니다. 서울대 성원영 교수는 우리나라 미래 인구 예측을 합계 출산율 0.8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도 2050년이면 벌써 인구가 3,5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72년보다 무려 20년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하지만 0.8명도 사실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통계청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의 전망 자료를 종합하고 계산해보면 2050년 인구 3,200만 명이 무너지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이런 전망을 하는 근거는 우선 이렇습니다. 우선 원래 합계 출산율을 0.66명으로 계산을 했고요. 내년은 0.62명, 2026년 0.59명, 2027년 0.56명으로 잡았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2018년 이후 서울의 합계 출생률과 전국 평균 합계 출생률이 4년의 간격을 두고 따라간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종전에는 3년 간격으로 전국 출생률이 서울의 출생률을 후행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 4년 간격으로 후행 중입니다. 물론 내후년 이후에 5년 간격으로 후행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예상 출생률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당장 0.62명대 이하로 떨어지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20만 명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서막입니다. 지금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 추세대로 갔을 때 205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출생률 감소랑 인구 감소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밖에 나가 보시거나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나 물가 얘기는 자주 들릴 겁니다. 근데 출산율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지난 1년 동안 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을 비롯해서 여러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5만 명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통계청 자료 중 2022년이 최신이라 이제 그걸 대입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71%고요. 인구는 3,674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고 인구는 906만 명입니다.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51%로 쪼그라들고 인구도 1,847만 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배 이상 들어서 41%가 되고 인구는 1,485만 명으로 2배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도표 옆에 보이는 부양 비율입니다. 지금은 4.1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5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 1.2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양 비용이 지금보다 3.26배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경우와 동떨어진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 기준 연봉 6,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세금 떼고 연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약 470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공제금액이 대략 104만 원쯤 됩니다. 자, 이걸 2050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2023년은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2050년을 추정과 보수로 나눠서 만들어 봤는데요. 추정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기준으로 부양 비용이 3.26배 늘어난다는 단순 계산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보수는 에이 설마 그 정도로 부담하겠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엄청 잘하고 정부 지출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나라 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지 하는 낙관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현재 기준 연봉 6,900만 원을 받는 분이 2050년이 되면 세금과 연금 공제로 달랑 237만 원 수령합니다. 구경도 못하고 떼이는 돈이 337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제율이 자그마치 58%입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공제율을 40%로 했을 때 다 떼고 345만 원 손에 듭니다. 230만 원 구경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세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자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50년 기준 급여 실수령액 도표입니다. 연봉 6,900만 원이 먼 나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2023년 기준 연봉 4,8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떼고 보통 327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다음을 볼게요. 이번에는 낙관과 비관으로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정부가 지출 관리랑 연기금 투자를 엄청나게 잘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확 줄였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 난 이런 낙관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연봉 4,800만 원 받는 분이 2050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 2.5%만큼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봉 8,040만 원이 됩니다. 자그마치 40%로 공제하고 나면 내 통장에는 402만 원이 찍힙니다. 좀 더 비관적으로 볼까요? 335만 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되고 335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다들 낙관적인 자료가 되길 바라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비관적인 자료가 훨씬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낙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지금만큼은 경제적 여유를 갖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더 소름 끼치는 자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놀라움은 끝이 없을 겁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보다 피부에 와닿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월 327만원 통장에 찍히시는 분들 잘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아주 알뜰한 분들은 70만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 30만원도 저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요. 어찌됐든 205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낙관과 비관을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매년 물가 상승률이 2.5%라고 가정을 하면 2023년 가계 지출 금액이 25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50년이면 43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물가가 계속 올랐으니 당연히 지출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게는 매월 29만 원 적자가 납니다. 이것도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매년 물가 상승률 3% 이상 예상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시 2050년 비관적인 상황을 좀 볼게요. 공제율 50%를 적용을 하면 매월 96만 원씩 적자가 생깁니다. 쓸 돈은 고사하고 매월 적자가 나서 대출로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살았다가는 가게 파산한다는 소리겠죠.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도 내 수입의 40%를 연금이나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미래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10대와 20대, 30대들은 진정한 헬 조선을 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이 30대들이 헬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침없이 떨어질 테니까 꽉 잡으셔야 할 겁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편의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시리즈로 기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 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출생률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방송사에서 패널을 모시고 토론하는 걸 봤는데 그중 MBC에서 방송한 100분 토론에서 주진영 전 대표님이 정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계셨고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만 하면 전 정부 탓만 하고 현 상황이 벌어진 원인조차 모르고 헛소리만 하다가 100분이 끝났습니다. 지난번 제 영상 중에 2024년 정부 예산을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코앞인데 어느 누구도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표가 되는 얘기만 하고 있죠. 죄송한 얘기지만 2050년 먼 미래 아닙니다.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이 엊그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눈 깜짝하면 20년 그냥 갑니다. 이제 골든타임도 막바지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